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2022학년도 마더텅 수능 분석을 맡게 된 우수종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선택 과목이죠. 미적분에 관한 문항 분석들을 조금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공통 과목에서 수원수투에서 조금 당황스러웠죠. 좀 낯선 문제들 많이 등장했는데 사실 미적분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예측 가능했다. 왜? 아니 4점짜리 28, 29, 30번 어려웠고요. 그 뒷부분, 앞부분 2점, 3점짜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어렵지는 않았어요. 뭐 계산이 힘들 수는 있었는데 미적분이니까, 우리 이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이번에 미적분이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한번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출제됐죠. 수열의 극한, 미분 적분에서 봤을 때 4점짜리에서 수열의 극한은 안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4점 아니면 어려운 3점 정도로 급수 정도는 낼 수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아예 등장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미분과 적분에서 28, 29, 30번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뭐 29번 같은 경우에는 뭐 미분도 미분 파트에 들어가긴 하는데 삼각함수의 극한 파트였죠. 단순 계산 문제, 도형.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형을 해석하는 문제를 두 문제를 내긴 조금 부담스러웠나? 왜냐면은 급수 문제 한 문제 내고 이 극한 문제 한 문제 내면은 두 문제나 도형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부담스러웠겠다. 그걸 4점짜리로 두 문제 내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면 3점짜리 한 문제, 근데 3점짜리로 난이도 애매하게 낼 바에는 내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문항 구성이 돼 있었는데 미적분 선택 과목은 사실 모든 4점짜리가 준킬러가 되죠. 쉬운 4점? 확통에서는 좀 가능할 수는 있는데 미적분 기하에서는 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28, 29, 30번 정도가 어려웠고요. 28, 29, 30번 틀려. 그리고 공통과목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통과목 4문제 있었어요. 총 7문제죠. 4점짜리 7문제 틀리면 28점가에서 72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노란색 칠한 거 틀려도 운 좋으면 2등급에 걸리고 운 나쁘면 2등급이 아닌 3등급 상위권으로 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색 빗금친 요 부분 중에서 한 문제라도 맞춘다라면 2등급 노려볼 만하다. 확정적인 2등급을 노려볼 만하다. 당연히 여기서 더 맞추시면 1등급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공통 과목, 이건 지금 선택 과목이니까 미적분을 준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기본적인 문제 다 맞춘다는 전제하에 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맞추시면은 2등급 노려볼 만합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마다 좀 목표가 다를 거 아닙니까? 당연히 1등급 또는 만점 노리시는 분들은 다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다 푼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현실적인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공부를 할 때. 보통 3, 4등급 친구들은 2등급을 목표로 하고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어. 2, 3등급 왔다 가시는 분들은 난 진짜 무조건 2등급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3등급 뜨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요 세 문제 중에 선택 과목이죠. 이 미적분 세 문제 중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시간 안에 한 문제는 풀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항 배열의 순서가 뭐 크게 뭐 영향이 없었다. 맨 뒤에 거라고 무조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선택 과목은 어느 정도는 좀 보이죠. 선택 과목은 어느 정도는 보이냐면 뭐 28번, 30번은 좀 어렵고 29번이 쉽다. 좀 그나마 그 세 개 중에선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뭐 28, 29번 요 두 개는 둘 중에 하나는 좀 어느 정도 풀 정도의 수준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확통 같은 경우에 확통 미적분 그딴 거 없습니다. 세 개 다 조금 난이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낯설지는 않았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구조?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 낯설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공부를 충분히 하시면 기출문제들 계속 풀어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죠. 최근 문제만 풀더라도 아까 그 선생님이 수원수투 얘기하면서 말했지만 수원수투는 옛날 것도 그냥 다양하게 문제를 풀려고 했다라면 미적분은 다양하지 않아도 돼요. 미분 적분 파트 확실하게 공부하시고요. 도형, 급수 파트, 그쵸? 급수 또는 그 삼각함수 극한 파트. 그 부분, 도형으로 나왔을 때 이 도형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됐다. 난 2점, 3은 절대 안 틀려.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 아니면 내후년 뭐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이 올라왔을 때는
미분 파트죠. 미분 또는 적분 파트 그리고 도형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조금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항 분석은요. 이 노란색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2등급 그러니까 완벽한 2등급을 결정짓는 이 4점짜리 문제 그리고 이 노란색 이 세 문제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28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함수 fx는 6파이 x-1 제곱에 대하여 일단 여기까지 가니까 너무 설레요. 왜 설레요? 2차 함수 나왔거든요. 너무 설레. 6파이 x-1 제곱에 대하여 함수 gx는 3fx 플러스 4 코사인 fx래요. 뭐 사실 여기서 좀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뭐 여기 자체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0에서 2 사이에 x가 있는데요. 이 gx가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은 당연히 gx 미분을 해야 되겠지만 gx 미분하기 전에 f'x도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f'x는 12파이 x-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gx를 미분하니까 g'x는 3f'x 이게 뭐예요? 합성함수 미분이죠. 코사인 미분하니까 사인입니다.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4 사인 fx 끝 아닙니다. 곱하기 f'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극대 극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얘가 0대1은 값을 찾으려고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f'x로 묶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f'x가 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3 마이너스 사인 fx 0이다 여기까지 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첫 번째 f'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랑요. 사인 fx가 4분의 3이 될 때 요 두 가지에서 0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f'x 0 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우리 찾아놨거든요. f'x는 언제 0 되죠? x가 1일 때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sin fx는 4분의 3일 때인데 요거 또 힘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인 그래프 그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죠. 사인 그래프 그려서 교점 개수 x 개수까지 찾았어. 근데 극소만 물어봤어. 극값을 물어봤으면 쉽게 갔을 텐데 그냥 순수하게 극소값만 물어봤다는 거지. 고민이 됩니다. 자, 일단은 요 녀석부터 먼저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사인 fx는 4분의 3. 요 녀석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자고. 그러면 사인 그래프인데 합성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fx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fx를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fx를 보면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고 대칭축이 얼마냐면 대칭축이 1입니다. 1,0 지나가는 녀석이니까 그때 fx를 보면 x의 범위가요. 0부터 2까지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요만큼만 보면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그 말은 사인에 fx가 들어가니까 이 fx의 치역이 사인에 들어갈 수 있는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1일 때가 0이고 0일 때가 얼마냐면 6파입니다. 오케이, 다시 선생님이 힘들 것 같아서 fx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t의 범위는 0은 들어가죠. 0 안 들어가죠. 0 들어가죠. 0부터 6파이까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6파이의 등호는 없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6파이가 나오는 지점 경계값, 얘네 둘이 함수값은 같으니까 경계값일 때를 보면 0, 2는 x의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인 t는 4분의 3이 나오는 거 찾아주시면 되었을 거고요. 사인 t가 4분의 3이야. 짠, x축, y축 그리고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t의 범위가 0부터 6파이까지니까 몇 번의 주기가 등장할까요? 3번의 주기가 등장하겠죠, 사인에. 사인의 3번의 주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여기는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때 사인 t가 4분의 3이니까 슈안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요? 6개가 등장을 합니다. 6개. 이때 교점의 개수는 6개가 등장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6개는 x값이 아니라 무슨 값입니까? t값입니다. t값. t가 6개가 등장을 한다는 거고 t는 뭐였냐면 fx였어요. 그러니까 fx의 값들이 여기 선이 몇 개 생기는 거야? 둘. 빰빰빰.
6개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 각각에서 한 선당 2개의 교점이 생기니까 t가 6개라는 건 그에 해당하는 x는 12개가 생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아요? 2차 함수니까 t의 개수가 6개, t가 얘잖아? t의 값이 6개니까 이 한 선당 2개씩 12개의 x값이 등장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서 12개가 나오고 0 되는 값이, 누가 0 되는 값이? 얘가 0 되게 하는 값이 12개가 나오고요, x값이.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x는 1이라는 한계가 등장을 했으니까 토탈적으로 g'x가 0 되게 하는 값은 몇 개가 등장하냐면 13개가 등장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중근이 등장을 합니까? 중근 등장 안 하죠. 왜냐면 x1일 때 모르잖아요, 선생님. 아이, 왜 몰라? x1일 때 알지. x1일 때 얼마예요? x1일 때 f1은 0입니다. 0. 그럼 사인 0은 0이에요. 안 겹쳐요. 여기 0 겹칩니까? 안 겹칩니다. 안 겹칩니다. 중근 등장 안 할 거라고. 그 말은 13개가 그 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만약에 처음 시작이 극소로 시작을 한다면 극소, 극대, 극소, 극대 무조건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시작이 극소라면 극소가 7개가 등장을 할 거고 극대값이 6개가 등장을 하겠죠.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만약에 시작이 극대로 시작을 한다면 극소값이 몇 개가 나올 거고 6개가 나올 거고 극대값이 7개가 등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했어야 됐다고 선생님은 믿어요. 여기까지 못했더라도 요 x 12개 이거 대칭 때문에 이거 12개 못 찾더라도 요 사인 그래프까지는 그렸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요 사인 그래프까지. 특히나 치환해서 생각할 때 이 t 범위 잡는 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치환하는 녀석의 치역 설정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극소부터 시작하는지 극소가 7개인지 극대가 7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파악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어디 부분을 볼 거냐면 여기 부분을 볼 거야. 자, 봅시다. 자, 봐요. 자, 요 값은요.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알파 1이라고 잡을게. 알파 1.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g'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음수였다 양수가 되면 극소인 거고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면 극대가 되는 거지. 선생님은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보는데 요 알파 1보다 살짝 왼쪽 부분을 볼 거야. 오케이? 자, 1일 때가 알파 1인데 알파 1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확실시 되는 게 뭐냐면 f'x, 얘가 g'x였으니까 f'x는 여기에 들어갈 거야. 누가? 알파 1이 들어갑니다. 근데 알파 1은 1보다 작은 값이죠.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 말은 요 녀석은 음수로서 나올 거라고. 뭐일 때? 요 왼쪽에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여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돼. 여기 부분을.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여기 부분을 파악을 할 건데 알파 1을 대입하면요. 알파 1을 대입하면 얘 0 나와요. 왜? 0 되는 값 찾은 거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알파 1보다 조금 왼쪽에 있는 애를 볼 거야. 자, 다시 쫙 가봐. 여기 지점이 알파 1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가 알파 1이잖아. 처음 x값 가장 작은 거 알파 1. 그럼 얘보다 어디 부분? 좀 왼쪽 부분을 볼 거라고. 여기 부분. 그럼 여기 부분은 4분의 3보다 큰 값입니까? 작은 값입니까? 작은 값이겠죠. 요 경계가 4분의 3인데 아래에 있잖아. 얘가 뭐라고? 4분의 3보다 작은 값이라고. 그러니까 4분의 3보다 작은 그냥 2분의 1이라고 쳐봐. 2분의 1이라고. 그럼 2분의 1은 마이너스 2고 얘 1이니까 얘 뭐가 돼? 플러스가 됩니다. 끝. 음수 양수죠. 그럼 뭐예요? 음수가 되겠네. 알파 1보다 왼쪽에서는요. 얘는 기울기가 음수였다라고요. 무슨 소리 하면 처음 시작이 감소부터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뭐였을 거고? 증가였을 거고. 처음 시작이 뭐가 됐다? 아까 찾아놓은 거. 시작이 극소다. 시작이 극소니까 극소는 7개, 극대는 6개. 정답은 7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수투랑 차이점이죠. 수투랑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그 지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완전히 해석을 해서
그보다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증가함 상태까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극순지 극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그 알파 1일 때가 양순지 음수일 때인지를 파악하려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머리 터집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한 거야? F'X 상태에서 따져본 겁니다. 첫 번째 생기는 가장 작은 알파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값이니까 F'알파 1 음수고 알파 1보다 왼쪽에 있는 녀석이니까 4분의 3보다 작았을 거다. 누가? 사인 알파 1이. 근데 그게 막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4분의 3보다 작은 값 아무거나 대입해 본 거야. 이 자리에. 양수 나오죠. 그래서 G' 알파 1 알파 1보다 조금 작은 녀석은 음수였을 거고 처음 시작은 감소부터 시작했으니까 감소 증가. 극소 시작.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니까 극소가 7개, 극대가 6개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했겠죠.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까지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 극소인지 극대인지를 찾는 거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9번입니다. 상악함수 극한 나왔어요. 선생님 이 문제 볼 때요.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뭐가 짜증나냐면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넓이 나 구할 수 있어 충분히 구할 용의가 있는데 계산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 구해놔도 계산 때문에 짜증나갖고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침착하게 하나하나 볼 거고요. 어차피 이런 그림 뭐 읽어도 되는데 뭐 굳이 안 읽더라도 뭐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죠. 예, 평행하고 정삼각형입니다. A, B의 길이가 얼마? 2라고 돼 있는데요. F세타랑 G세타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림 크게 준비했습니다. 넘어가서요. 그림 크게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이런 형태예요. 그럼 F세타랑 G세타를 구하라는 건데 이거 한 번에 구하면 천재죠. 한 번에 못 구해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F 구하고 G 구하고 따로따로 구하셔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누구부터 구해볼까요? F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F를 보시면 샷 홀을 낀 상태로 있어. 홀을 낀 상태로 이렇게 있거든. 얘 넓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채꼴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 넓이 구하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조각 맞추기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거 넓이 구하는 방법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조각을 나눌 건데요, 선생님?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원의 중심을 찍어라. 두 번째요. 반지름 연결해라. 왜? 이 홀을 공유하고 있는 애니까. 그럼 여기까지 그려놨어. 그럼 일단 얘 넓이 구할 거야. 보인다. 부채꼴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누구를 빼버리자? 요 파란색을 빼버리자는 거지. 이해됐어? 부채꼴과 요거를 구하면 요 형태가 나올 거고 거기서 이 파란색의 넓이를 빼버리면 F세타만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F세타를 구할 건데 F세타는요. 부채꼴 넓이 하나 구하고요. 부채꼴. 그리고 삼각형 하나 구할 거고요.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빼버릴 겁니다. 누구를? 파란색 부분을 빼버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개개인을 구한다. 거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부채꼴 넓이부터 구해버립시다. 부채꼴. 자, 부채꼴을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였으니까 반지름의 길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죠. 여기 2세타, 2세타니까 여기가 몇 세타? 4세타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을 거고 4세타. 몇 세타? 2세타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한 변의 길이 1인 거 알아요. 얘 1인 거 알고요. 여기의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4세타입니다. 그럼 2분의 1 AB 사인 세타 때리면 되니까 2분의 1 AB는 1이니까 쓸 필요 없을 거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야.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는 사인 4세타랑 똑같죠. 이렇게. 세 번째. 누구? 파란색 넓이를 구할 겁니다. 파란색. 요 형태의 넓이. 자, 그럼 얘 넓이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요 빨간색을 지울게요. 쉬웠죠? 요거는. 좀 지우고. 자, 지우고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보기 위해서 보니까 여기의 길이가 2입니다. 그리고 세타랑 2세타야. 그러니까 여기의 각도도 구하면 구하죠. 여기의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될 거란 말이지. 각 알고요. 각은 다 알아. 길이만 몰라. 길이 하나 알아. 그러니까
얘가 됐든 둘 중에 하나 구하기만 하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 얘가 됐든 길이를 구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아, 여기의 길이로 갑시다. 여기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요? x라고 할게요. 그러면 봐. 각변이네.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쓰셔야죠. 자, 사인 법칙 써서 x값 구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 딴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니까 사인 3세타분의 대변의 길이 2는 사인 몇 세타? 2세타분의 대변의 길이 a다. 따라서 a는 사인 3세타분의 2사인 2세타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a가 아니라 x였죠? x는 맞아요? 좋아요. 그럼 여기 x값 찾았지.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네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그럼 어떻게 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가 뭐였냐면 얘였어. 사인 3세타 분의 2 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끼인가?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면 빰! 약분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와, 힘들다. 자, F세타는 어떻게 되냐? F세타는 얘랑 얘 더해야 되죠? 2세타 더하기 2분의 1 사인 4세타 마이너스 요거였죠, 요거. 사인 3세타 분의 2 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뭐 굳이 통분하고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힘드니까 통분까지 하면. F세타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찾아야 돼요? G세타 찾아야 되겠죠. G세타로 가볼게요. G세타. 지울게요, 요거는. 자, G세타. 사실 F세타는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았고, G세타 부분이 조금 힘들 수 있었습니다. G세타로 한번 가보면, 이 G세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삼각형 안에 내접해 있는데 정삼각형의 구조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을 먼저 한번 나타내 본다면요. 여기의 길이가 2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세 변의 길이는 어떨까요? 세 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몇 도? 60도, 60도, 60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얘네 두 개가 평행하니까 여기의 각도도 60도고 여기의 각도도 60도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여기까지 체크해놨으면 된 거야. 내가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길이 하나만 알면 돼.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그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자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썼으면 거의 다 푼 겁니다. 왜 거의 다 풀었냐? 잘 봐. 얘 몇 도라고? 60도. 특수각이에요. 그러면 선을 쫙 내린다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 a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의 길이도 뭐가 될까?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잘 봐.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뭐죠? 여기의 길이는 a일 거라고. 뭐 여기가 a니까 얘도 a. 아니면 2분의 2분의 a니까 a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이용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여기의 길이를 찾는다면 세타를 기준으로 짠짠 관련 있는 거 탄젠트 시작점 모르니까 이 루트 3a를 탄젠트 세타로 나누면 되니까 이 탄젠트 세타 분의 루트 3a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얘도 보니까 2세타를 기준으로 똑같은 모양이죠. 이 탄젠트 뭐로만 바꿔? 2세타로만 바꾸면 되겠네. 루트 3a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끝. 얘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계산할게요. 2 탄젠트 세타 분의 루트 3a 플러스 a 플러스 2 탄젠트 2세타 분의 루트 3a입니다. 요 녀석이 얼마가 나와야 되면 요 녀석이 2가 나와야 돼. 우리 a 값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로 묶어 놓으면 a에 2 탄젠트 세타 분의 루트 3 플러스 1 플러스 2 탄젠트 2세타 분의 루트 3은 2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요거 쓰기 너무 손 아파요. 그래서 a 값을 그냥 나타내면 괄호 분의 2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게. 이 괄호가 얘입니다. 얘. 이 괄호가 얘.
자, 우리는요, A값 찾는 게 아니었거든. 한 변의 길이 찾는 게 아니라 뭐 찾는 거였냐면 정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거였어요.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뭡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죠. 한 변의 길이. 곱하기 괄호 제곱분의 4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빰빰 지워지니까 괄호 제곱분의 루트 3이 G세타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갔으면 다 한 거야. G세타 구했고 F세타 구했으니까 이제 극한값 계산만 하면 되겠죠. 식 더럽죠? 마지막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세타 곱하기 F세타 분의 G세타 값을 구하라고 시켰어요. 자, 보자고. 세타 F세타죠. F세타가 뭐였냐면 얘였죠. 여기에다 뭐 곱해? 세타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리미트 세타 0으로 갈 때 우극한 세타 곱하기 그대로 써. 2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4세타 마이너스 사인 3세타 분의 2 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G세타가 뭐였냐면 괄호 제곱분의 루트 3이었어. 그럼 이 괄호 제곱이 어디에 오겠어요? 요 분모에 들어가면 되는 거 맞아요? 괄호가 누구였냐? 이번엔 써줘야죠. 괄호가 2 탄젠트 세타 분의 루트 3 플러스 1 플러스 2 탄젠트 2세타 분의 루트 3이었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제곱이 있어야죠. 분의 루트 3이다. 이거 계산하면 정답입니다. 자, 이거 사실 이런 구조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아셔야 돼. 뭐냐면 이 사인은요 분모에 세타가 있으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 사인 하나고 얘는 어떻게 상쇄되지? 사인 하나입니다. 그럼 얘를 다 뭘로 나눠주는 거야? 세타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이런 식 될 거고 얘 볼 필요 없죠? 이런 식 될 거고 세타를 공짜로 나누면 안 되니까 앞에다 한번 곱해줘야 될 거라고. 세타 제곱. 근데 여기가 세타 제곱이야. 탄젠트 부분은 뭐니까? 분모의 탄젠트 세타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세타가 있어야 돼? 분자의 세타가 생겨야 될 거고 분자의 세트를 넣을 건데 얘가 제곱으로 있었어. 무슨 소리냐면 이 세타 제곱이 여기로 안에 들어갈 때 세타로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제곱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끝났네요. 모양 갖춰졌죠. 바로 계산합시다. 는. 자, 앞에 거부터 순서로 갈게요. 2 플러스. 이 얼마야? 4입니다. 4.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얼마? 2 마이너스. 자, 이게 얼마죠? 3분의 2입니다. 그럼 3분의 4일 거고 얘 얼마야? 1입니다. 3분의 4 곱하기 자, 얘 얼마죠? 2분의 루트 3 더하기 자, 여기에 세타 안 썼구나. 여기 세타 있어야지. 리미트 세타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얘는 없어지겠죠? 얘 얼마죠? 얘가 2세타잖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인데 2가 있으니까 플러스 4분의 루트 3 왜 4분의 루트 3이야? 미안해. 4분의 루트 3 아니지. 4분의 루트 3이 아니지. 4분의 루트 3 맞다. 미안해요. 4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 계산 때리시면 얘가 4분의 2니까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얘 플러스 왜 썼냐? 0인데.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를 뭐 해야 돼요? 제곱을 때려야 됩니다. 제곱을 때리니까 16분의 27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분의 루트 3이다. 자, 계산할게요. 얘 4입니다. 3분의 4니까 3분의 8 나오겠죠. 계산하면 3분의 8. 그러면 요렇게 약분되니까 2가 될 거고 요렇게 약분되니까 9가 될 거라고. 2분의 9분의 1분의 루트 3이니까 9분의 2 루트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 P분의 Q고 두 개 더하라고 시켰겠죠. 정답은 11이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계산 복잡하죠? 계산 복잡합니다. 이 계산도 복잡하지만 앞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쪼개서 간다는 거. G세타 구하는 방법, F세타는 한 번에 못 구한다. 조각 맞추기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계산을 확실하게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도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극한값 정도만 물어봤는데 요즘에는요, 애초에 도형을 너무 어렵게 내요. 그래서 계산이 더럽게? 그래서 계산 더럽다고 F세타 G세타 찾았으니까 뭐 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돼.
내가 한 거지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구해도 계산 때문에 틀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계산 꼭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30번입니다. 미안해요. 계산하다가 22번인 줄 알았어. 계산이 너무 짜증났어. 29번이. 미안합니다.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f1은 1이고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x dx는 4분의 5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2x는 이 fx를 만족을 한대요. 그때 인테그랄 1에서 8까지 x f'x dx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역함수가 등장을 했고 적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함수의 적분은요 지금 좀 자주 등장하죠. 이번에 또 나왔네요. 근데 뭐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단 예를 한번 보시면 x f'x거든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적분으로 가는 방법. 코베 형태니까. 두 번째, 치환적분으로 가는 방법. 이건 선택지가 갈립니다. 부분적분으로 가셔도 되고요. 치환적분으로 가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부분적분보다는 이번 풀이에서는 치환적분을 할게요. 내가 처음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처음 풀었을 때 치환적분을 풀었기 때문에 치환적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분도 맞는 풀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얘를 어떻게 선생님 할 건데요. 이렇게 가보자는 거지. 잘 봐. 지금 뭐 F1 뭐 이렇게 나와 있어. 1, 2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을 보면 이 구조가 사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조잖아요.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알 거야. 1, 8이고요. 얘가 x고 얘가 f'x dx거든. 역함수에 관한 적분 같은 건요. 다 치환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어떻게 갈 거냐? fx를요.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f'x dx는 dt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를 바꿔치기를 해보면 f의 인버스 x는 f 인버스 t죠. f 인버스 t는 x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문제에서요. 이 역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gx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얘가 gt가 되는 거지. x는 뭐다? x는 gt다. 그러면 이 적분기호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지. 어떻게 바뀌냐? 인테그랄 x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 gt가 들어가고요. gt. f'x dx 대신에 dt가 들어가겠지. 중요한 건 이 적분 구간도 바뀌었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1이잖아? x가 얼마? 1일 때죠? x가 얼마? 1일 때잖아. x가 1일 때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f에 1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x에 1 들어가면 t는 f1이니까. 그리고 8이죠? 여기에는 f에 8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테그랄 f1부터 f8까지 gt, dt를 구하는 걸 목적으로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풀이 방법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일단 f1이랑 f8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봤더니 요 식이 하나 나와 있었거든. 그리고 또 f1은 1이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x에 1부터 막 넣으면서 찾아보자고요. 자, x에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x에 1을 넣으면요. g에 2는요. 2f에 1이 됩니다. 근데 f1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1이라고 돼 있거든요. f1이 1이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야. 잠깐만. g가 뭐였는데? f 역함수였거든? 요거 두 개 위치 바꾸면 f 되는 거 맞아요? f의 2는 2가 되겠지. 다시 f2를 아니까 2를 대입하면 g4는 2의 f2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4가 되겠네? 마찬가지죠. 바꾸면 된다고. f4는 4가 될 거고. 자, 또 4를 대입하면 g8은 2의 f4가 될 거고요. 얘가 얼마죠? 8입니다. f8은 얼마? 8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좋아요. F1이 얼마고요? F1이 1이고요. F8이 얼마냐면 F8이 8입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1부터 8까지 GT, DT 역함수를 적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얘 모양을 보니까 조금 어때요? 조금 아름답거든? F1은 1이었어. 문제에서 주어진 게. 2는 2고 4는 4고 8은 8이야. 그럼 어떤 선이 보여야 돼? Y는 X가 보여야 되겠죠. 자,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X축.
짠. y축. y는 x. 이렇게 간 거지. y는 x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1 있을 거고요. 그때 1일 때 1 나올 거고, 자, 2가 여기 정도 있을 거고, 2일 때 2가 나올 거고요. 4가 한 요 정도 있을 거고, 4일 때 4가 나오고, 8이 한 요 정도 있다고 칩시다. 8일 때 8이 요 정도 있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이 지점은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선택지가 많이 갈리는데요. 우리한테 뭐가 나와 있냐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x dx가 4분의 5라는 게 나와 있어. 1부터 2까지가 4분의 5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잘 봐. 1부터 2까지 4분의 5니까 요 직사각형은 넓이가 1이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인데 증가함수니까 위로 갔든 아래로 갔든 직선으로 갔든인데 이 직선의 넓이가 2분의 1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1이니까요. 얘는 당연히 아래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라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언더스탠? 좋아. 자, 그러면 1에서 2까지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4랑 4, 8일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해석을 하냐면 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 G2X는요. 2fx다라고 돼 있거든. 그 말은 뭐냐면 fx를 몇 배를 때린다? 2배를 때린다는 거야. 그럼 fx가 요거였잖아. 요 노란색이었어. 그럼 얘를 2배를 때리면 1이 얼마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2였던 게 4가 됐을 거라고. 위로 이렇게 2배 늘린 거지. 위로 이렇게 2배를 쫙 늘렸어. 위로 2배를. 그 다음에 뭘 해버리냐? 2x야. 무슨 소리냐? 얘가 1, 2죠. 여기 1, 2죠. 그럼 어떻게 돼? 2부터 4까지가 되는 거 맞아? 2부터 4까지야. 요 길이가 원래 1, 2였는데 1, 2에서 2, 4였는데 얘를 또 2배로 늘린다고. 2에서 4까지로 돼서 gx의 부분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끝났어. 왜 끝나냐? 자, 요 녀석 개형이요. 요 녀석 개형이 요렇게 변한단 말이야. gx로 가면 1에서 2까지가 2에서 4까지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가로의 길이가 정확하게 2배로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세로의 길이도 정확히 2배만큼 같은 비율로 늘어난단 말이죠. 그 말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닮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닮음비가 몇 대면 1대 2가 되는 닮음이 되겠죠. 그럼 넓이의 비는 얼마가 됩니까? 4배가 되겠지. 따라서 요 넓이가 1이 되는 거야. 끝. 요 넓이 얼마? 1이라고.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요 넓이가 4가 될 겁니다. 안 그래? 이거 똑같은 거잖아. 또 2배 늘리고 4, 8, 2, 4에서 4, 8에 2배 늘리고 y도 2배 늘렸잖아. 그러니까 4배 때리면 된다고.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문제 끝이에요. 자, fx의 그래프경을 그리신다면요. fx의 그래프는요. 여기 갔다가 요건 역함수야. 이렇게 갔다가 역함수로 만든 거니까 얘는 fx야.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 노란색 부분이 fx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 건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인테그랄 1부터 8까지 gt dt예요. 역함수 그래프 그려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구해도 돼. 왜? 1이랑 8이 뭘로 바뀔 거고 y로 바뀔 거고 이 dt, x가 뭘로 바뀌어? y로 바뀐다고. f 입장으로 바꾸면은. 따라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시킨 건 뭐가 되냐면 요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요 넓이를 한번 구해 보는데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좀 빨리 구하자고. 자, 여기부터 먼저 구해볼까? 요거부터. 자, 얘 직사각형이죠? 2, 1이니까 2입니다. 넓이가. 거기에 4분의 1을 빼니까요. 요 넓이는 4분의 7이 나온다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여기 부분 보면 이렇게 또 쪼개버리자고. 얘가 얼마냐면 2구 2입니다. 얘 4입니다. 거기에 얘가 추가되는 거 맞아요? 얘랑 얘 넓이 똑같을 거 아니야? 얘가 4고 얘가 1이니까요. 여기의 넓이는 5가 나오겠죠. 이렇게. 2층. 자, 3층으로 가볼게요.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가? 요렇게 가. 여기 4고요.
여기의 길이 8입니다. 4, 8에 32에서 4를 빼니까 요 넓이는 얼마가 되냐? 32에서, 미안, 2가 아니라 4를 빼죠. 32에서 4를 빼니까 28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28, 5, 4분의 7을 더하니까 33 더하기 4분의 7이 나올 거고요. 4분의 139. 4, 32, 4, 32 맞죠? 139. 132에다가 4, 32, 4, 7 더하기 139 나오겠네요.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뭐 하래요? P 더하기 Q 더하래요. 따라서 139 더하기 4니까 14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선생님은요, 조각 맞추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식을 좀 최소한으로 하고 역함수를 이용해서 조각 맞추기로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푸는 풀이 말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부분적분 진행해서 수식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지금 선생님 만든 조각 맞추기와 부분적분을 합쳐, 그러니까 방법이 많아. 부분적분만으로 아니면 선생님처럼 역함수를 통해서 조각 맞추기, 아니면 부분적분 한 다음에 조각 맞추기 할 방법은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역함수가 등장됐고 XF'X 구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암기를 좀 많이 풀어보셨다라면 낯설지 않은 식의 구조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얼마였죠? 정답은 143번이고요. 미적분 여기까지 수능 분석 마무리 지을 거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다 왔다. 미적분 이렇게 내야죠. 미적분 이렇게 내야 된다. 그래서 미적분은 무난했다. 평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려웠지만 당연히 어려워야 되는 거니까 미적분은. 그래서 수험생분들 남은 논술이 됐든 뭐 면접이 뭐가 됐든 간에 최저 등급이 됐든 간에 꼭 잘 될 거라고, 잘 볼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수능 준비하실 분들은 좀 더 빡세게 미적분은 역시 미적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좀 더 빡세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